드라마 8화가 방송되었는데요. 8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면은 이 부분이죠. 준호는 550억 대출금 상환을 위해 리조트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물론 이는 송 회장에게는 비밀로 한 채 이상무와 함께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비밀은 없듯 리조트의 비서실과 연락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준호가 매각하려 한다는 사실이 송 회장 귀에 들어가며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죠. 급기야 흥분한 송 회장이 쓰러져 입원하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이상무를 통해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준호 또한 망연자실한데요. 결국 팀원들에게 사직서를 내야 할 것 같다며 현재 처한 상황을 전하죠. 리조트는 송 회장이 하나뿐인 딸 송지호에게 선물로 준 것인데요. 여기에는 사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송지호는 암 선고를 받으며 삶에 있어 시한 부판정을 받았던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첫 번째 암이 발생한 후 수술을 받았었는데요. 치료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완치되었던 암이 또다시 재발하며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죠. 송지호는 송 회장의 많은 설득에도 재수술을 거부했는데요. 똑같은 고통을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으나 그냥 리조트에서 살다 생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상무 또한 송 회장의 오랜 절친이지만 가족사까지는 알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속상했을지 충분히 이해되죠. 준호 팀원들은 송지호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오해했었는데요. 리조트 대표지만 경영 지식은 1도 없고 부모 잘 만나서 현실 감각제로인 사람으로 취급하죠. 하루 1,000만 원짜리 스위트룸에 1년 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자괴감까지 느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리조트가 그녀에게는 현생에서의 마지막 쉼터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협상 전문가 준호는 역시 달랐죠.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송지호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만큼은 알고 있었는데요. 조용한 새벽에 앰뷸런스가 들어오고 매일 오르던 오름에 그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송 대표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눈치챈 것이죠. 송 대표는 준호에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만약 준호 팀장님이라면 수술을 하겠냐고 말이죠. 준호가 의외의 답변을 내놓아 송 대표를 놀라게 했는데요. 잘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이곳에 있는 송 대표 모습만큼은 행복해 보인다는 것이죠. 송지호는 민정에게 원피스를 선물하는데요. 비싼 건 아니지만 봄 원피스라 자신은 입을 일이 없을 것 같다며 민정한테 선물로 줍니다. 그러나 민정은 떠나던 날 송 대표 방에 원피스를 가져다 놓는데요. 송 대표가 입으면 더 예쁠 것 같다며 봄이 오면 원피스 입은 모습 다시 보러 오겠다고 하죠. 봄이 되면 자신은 세상에 없을 거라고 말했던 송 대표에게 희망을 주는 멘트였습니다. 준호는 사직서를 준비해 송 회장을 찾아가는데요. 그러나 준호가 산인을 그만둘 일은 없을 듯합니다. 준호 팀의 진심이 송 대표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송 대표가 송 회장에게 리조트를 매각하겠다는 전화를 걸어왔는데요. 게다가 그토록 거부하던 수술도 받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리조트에 소질이 없다는 것이죠. 그토록 듣고 싶었던 송지호 말이었기에 송 회장은 눈물을 흘리는데요. 강인하기만 하던 송 회장이 이 은혜를 어찌 갚냐며 준호에게 고마움을 전하죠. 리조트 매각건으로 준호는 임원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8화에서는 하전무와 준호가 500억 상환 방법을 놓고 경쟁했는데요. 하전무는 사무엘 펀드에서 500억을 대출받아 상환하는 방법을 선택하죠. 반면 준호는 송 회장이 매입한 리조트를 600억에 되팔아 상환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산이는 이미 사무엘 펀드에 3조 원을 빌린 상태인데요. 여기에 하전무가 550억을 더 대출해달라고 부탁하죠. 사무엘 펀드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550억도 없어서 추가 대출을 받는다는 것에 불안을 느끼는데요. 게다가 송 회장이 쓰러졌다는 소식까지 하전무를 통해 전해 듣게 됩니다. 송 회장이 자신이 쓰러진 사실에 대해 극비에 붙이는데요. 그런데 하전무가 이 중요한 사실을 다른 곳도 아닌 사무엘에 흘려버린 것입니다. 정말 바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했는데요. 결국 10% 이자에 산인 주식을 2배 담보하는 조건으로
550억을 대출받기로 합의하죠. 반면 준호는 달랐는데요. 리조트를 600억에 매각하면서 50억의 차익을 실현하죠. 게다가 송지호가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특약 조항까지 넣었는데요. 송지호가 살아있는 동안 영구적으로 스위트룸을 무상 임대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조항이 송지호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닐까 싶죠. 송 회장 또한 이 조항으로 준호를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송지호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아주 의미 있는 조항이죠. 9화에서는 준호가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하전무와 본격적인 대립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호 위상은 높아진 반면 하전무 입지는 좁아진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하전무라인 사람들도 누구에게 줄을 써야 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반면 하전무 입장에서는 준호를 향한 더 강한 견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마도 처음부터 준호 목표는 임원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요. 전보제약으로 오명을 쓴 자신 명예와 형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했죠. 그것이 준호가 한국에 다시 들어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의심스러운 캐릭터는 태호인데요. 그는 하전무 조력자로만 되어 있지 특별한 정보는 없습니다. 태호가 송 회장 아들이 아닐까 하는 설도 있는데요. 송 회장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아들 존재는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송 회장이 산인 경영권을 자식들에게 승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물론 이는 산인을 위한 결정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이유도 배제할 수 없죠. 매번 하전무와 태호가 함께하는 장면을 보면 하전무를 경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하전무와 첫 대면하는 장면에서 전보제약에 대해서도 물어봤었죠. 하전무는 모든 것을 준호 잘못처럼 이야기했지만 태호는 진실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8화에서 산인 주식을 2배 늘리는 장면을 보면 산인을 먹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과정에서 하전무는 한패라기보다는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처럼 보였죠. 송 회장이라면 하전무의 무능함은 이미 알고 있을 텐데요. 게다가 그가 산인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죠. 만일 태호가 정말 송 회장 아들이 맞다면 이 한 가지 결론에 이를 텐데요. 산인을 태호한테 물려주기 위해 하전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준호를 불러들인 건 산인이 사무엘 펀드에 넘어가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고의 협상가인 준호도 산인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말이죠. 결국 송 회장은 투트랙을 통해 산인을 아들 태호에게 넘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태호한테 넘기고 자신은 홀가분하게 은퇴하는 것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